안녕하세요. 이지헬시 쉽고 건강하게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꼭 끊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 모르겠다 이러고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꼭 끊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요. 당뇨병이 가진 운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성장하고 장성하고 늙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당뇨병도요. 이것처럼 어떤 일련의 과정을 누구나 거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당뇨의 자연경과라고 하는데요. 많은 당뇨인분들이 당뇨에 좋다는 거 뭐 이거저거는 많이 찾아보시는데 막상 당뇨가 어떤 병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의 자연경과, 당뇨인이 꼭 끊어야 될 한 가지 이 내용을 다룰 거고요. 오늘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당뇨 인생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당뇨의 자연경과를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혈당, 인슐린 저항, 인슐린 분비량이 당뇨의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당뇨가 꽤 진행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당뇨가 진단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뭐 전 단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여러분이 당뇨를 딱 진단받는 그 시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 시간축에서 0으로 써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당뇨를 딱 진단받는 그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뇨를 그날 진단받았으면 이 당뇨가 그날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오늘 감염이 된 거는 아니죠. 이미 몇 주 전에 감염이 됐고 내가 검사로 확진만 지금 받은 거잖아요. 당뇨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당뇨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진단만 이때 받은 것 뿐이지 이미 당뇨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20년 전부터 내 몸이 당뇨화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뇨화된 이 시점, 그 시점을 한번 또 가보죠. 이게 여기 이 시점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이 뭐냐? 일단 인슐린이 하는 역할부터 알아야 되겠죠.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춰준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인슐린은 혈당을 짠 낮춰주는 게 아니라요. 혈관에 있는 혈당을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곳으로 이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소화 흡수돼서 어디로 가느냐? 혈관으로 가죠. 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 혈관에 있는 당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 팔다리에 있는 근육들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좀 많다, 잉여화된 부분이 있으면 간으로 또 보냅니다. 간으로 보내서 저장을 해줍니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인슐린은 택배 아저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에 있는 당을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구나. 그래서 팔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당을 보내주니까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인슐린 작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으로 포도당이 안 가주는 겁니다. 에너지원이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허기가 지니까 먹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식. 그리고 혈관 안에 당이 많죠. 당이 많은데 인슐린이 이걸 못 갖다 주니까 혈관에 당이 많아서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 배출이 많아지죠. 다뇨가 됩니다. 소변으로 많이 배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변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갈. 다음이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이런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도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인슐린 저항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이 뭐냐면요. 인슐린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저항이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100개가 나오면 100개가 다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절반 50개밖에 작동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 100개가 나와서 절반 작동 못하니까 혈당이 막 오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러면 인슐린을 2배로 많이 보내요.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인슐린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혈당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배로 많이 만들어요.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물량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은 많이 안 오릅니다. 물론 이제 조금은 오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당뇨 전 단계. 인슐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더라. 무리해서 많이 만들더라. 그래서 혈당은 많이 안 오르더라.
그래서 검진을 받으면 당이 좀 오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시기가 바로 요 당뇨 전 단계입니다. 당월색소로는 이제 5.6이 좀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또는 이제 공복혈당이 좀 뜨거나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못하니까 물량을 계속 2배, 3배, 그래도 안 되면 뭐 4배, 5배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은 많이는 안 오르는데 우리 몸은 충분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예를 들면 좋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둘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럼 2배로 일이 늘잖아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저렇게 버틸 텐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계속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도저히 안 돼서 과로사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뭐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사표를 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몸의 췌장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만드는데 이 베타세포는 사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만들 수 없으니까 얘네는 어쨌든 꾸역꾸역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00개 만들던 애들이 뭐 막 300개, 400개, 500개 만들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이 납니다. 탈이 나는 거죠. 고장이 나니까 인슐린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계속 이제 슬슬슬슬 줄어듭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혈당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당뇨로 진단을 받더라. 이 시점 이제 당뇨혈색소 6.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요. 아까 베타세포들이 고장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비가역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변화가 아니에요. 계속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망가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뇨약 하나로 혈당이 좀 조절이 되다가 통계를 보면 3년 정도가 경과를 하면은 당뇨약 하나로 시작한 환자분들의 약 50%에서는 당뇨약이 이제 2개가 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조절을 해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2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당뇨약 이제 3개 들어가야죠. 3개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맞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대혈관 합병증, 여기로 오면은 심근경색, 여기로 오면 뇌경색, 이런 질환들이 오는 거고요. 소혈관 합병증은 황반변성,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이제 콩팥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합병증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당뇨병 환자분들의 약 70%는 이제 심내혈관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과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란 겁니다. 그거는 당뇨병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산물인 거고요. 당뇨병은 뭐다? 우리 몸의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점점점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된다. 이게 사실은 당뇨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이 당뇨병의 자연경과를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당뇨 전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당뇨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있느냐, 아니면 당뇨가 좀 경과했느냐, 아니면 이미 많이 경과해서 조금 힘든 상황인 거냐, 요거를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구간 당뇨 전 단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얼른 탈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 운명의 고리를 흘러갈 거기 때문에 지금 끌고 탈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량 제한해서 체중 감량을 해야죠. 이 얘기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요 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왜냐면 아직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뇨가 온 지 한 빠른 시기에 있는 한 대략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 온 분들은 마찬가지로 열량 제한해서 체중 감량해서 얼른 여기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요, 이 초기 인슐린 분비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 당뇨가 난 좀 됐다, 당뇨가 좀 진행이 됐다, 그럼 그냥 난 포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분들도요, 뭐 당뇨약 몇 개 드시면서 그래도 혈당이 나쁘지 않게 조절되는 이런 경우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요, 뭐 당뇨에 뭐가 좋다 이런 거 현혹되시지 마시고요, 당뇨약 꼭꼭 잘 챙겨 드시고, 식사 조절 방법은 똑같습니다. 열량 제한 해주시고, 체중 감량도 해주면 더 좋겠죠.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하나 더 합병증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진행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어떻게 막아보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쪽 이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미 뭐 강을 건넜으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당뇨 3종에 인슐린 한 단위 맞고 당혈수적 9점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6점대로 잘 회복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나이가 70대 이렇게 되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말쯤에 오신 7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당뇨약도 2종 드시고 당혈색도 7.5 이 정도 나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요즘 기대 수명이 얼만데 내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 어떻게 될지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치료 열심히 하셔가지고 당뇨약 2종 다 끊고 암수도 이제 6점 내외로 그렇게 이제 유지 잘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70대 분들이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꼬부랑 할머니 이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3, 40대, 5, 60대 환자분들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인이 꼭 끊어야 되는 한 가지, 당뇨인의 운명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당뇨는 자연경과가 있더라.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점점 망가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혈당이 계속 오르고 약도 늘고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더라. 이런 근거를 가지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가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열량 제한하고 체중 감량해서 정상 혈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미 내가 당뇨 경과가 좀 됐다 이런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열량 제한하고 체중 감량해서 당뇨약을 더 늘리진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추천에 나오는 이 두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